최근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 그러니까 뭐 나온 지 몇 년 됐지만 나온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뭐 많이 사용된다기보다는 새롭다고 얘기되는 알고리즘 몇 가지들을,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뭐 대략 보시면 캐글에서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 XGBoost,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캣부스트라고 하는, 뭐 이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고 하는 아노말리 디텍션 알고리즘 정도까지 대략 뭐 요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알고리즘들을 대략 한번 훑어보죠. 우선 이제 캐글에서 인기를 바짝 모으고 있는 XGBoost부터 잠깐 보면, XGBoost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요걸 이제 그 분산 병렬 처리 형태로, 그래서 더 스케일러블하게, 그 다음에 확장을 시킨 그런 개념입니다. 좀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게끔. 뭐 전형적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원래 XG 부스트 이전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카트 디시전 트리 같은 그 트리 모델을 앙상블을 해서 위크한 모델들이 결합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계열의 트리 앙상블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프로시저를 사용을 해서 로스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특히 랜덤 포레스트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줄여서 GBM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뭐 거의 모든 종류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죠? 어떤 함수든 간에 다 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마치 뉴럴 네트워크가 가진 문제하고 비슷한 오버피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히 이제 파이썬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이슈가 많이 되는 게, SQL런 같은 경우 보면 카테고리컬 변수들을 전혀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파라미터 튜닝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레귤러레이션 들어가고, 그다음 러닝 레이트 조절, 이런 부분들이 옵션 존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학습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또는 좀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학습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L1, L2 레귤러레이션 같은 부분들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XG 부스트였고요. 여기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의 커브가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로스의 최저점을 자동으로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동을 해보고, 이동했을 때 로스가 기울기가 0이 아니면 계속 전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진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되면 여기는 이제 그 전체 구간 안에서 최소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미분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분을 사용한다는 게 무슨 대단한 건 아니고, 수학 시간에 배웠던, 중학교 때 한수 때 배웠나요? 하여간 그 그래프 이런 데 그림에서 점의 기울기, 이동을 하면 로스가 감소했다고 치면 그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지 구하는 그냥 미분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스턴트에서 미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로 넘어가서 보면요,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각각의 트리를 복수개를 뭐 많이 100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생성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가 상당히 좀 가볍고 그리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XG 부스트보다 조금 뭐 덜 좋은 결과를 보여준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XG 부스트 쪽으로 인기가 확 넘어갔죠. 근데 뭐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종류의 알고리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슈거리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피처가 그 카테고리 레벨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카테고리 피처가 카테고리 레벨이 적을 수도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차이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카테고리 레벨을, 카테고리의 값의 종류가 많은 경우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해주는 그런 이제 바이어스가 랜덤 포레스트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을 해서 변수 중요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상대적인 변수 중요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활용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여기서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믿을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특히 카테고리 변수들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덩어리가 뭐냐면, 어떤 랜덤 포레스트에 투입되는 변수들, 피처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게, 어떤 변수들을 투입하느냐, 투입했을 때 그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좀 더 높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낮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변수의 집합의 덩어리, 클러스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클러스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랜덤 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좀 더 작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피처들을 우대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랜덤 포레스트가 이렇게 각각 독립적인 트리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 트리가 만들어낸 결과값을 보통 이제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종합을 해서 최종적인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프로시저를 보면 부스트랩을 해서 샘플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스플릿을 할 때 무작위의 일부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스플릿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랜덤 포레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랜덤 샘플링과 랜덤 변수 선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로 스플릿한 서로 다른 트리들이 uncorrelated,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uncorrelate 시키려고 노력한 트리들이 모여서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랜덤 포레스트까지 봤는데 랜덤 포레스트보다 조금 더 많은 인기를 최근에 얻은 게 XGBoost였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슈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카테고리 변수 핸들링을 기본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일일이 원활 인코딩을 한다든지 대체적인 피처 엔지니어링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였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에 러시아 쪽에 팀이 개발을 한 게 캣부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변수를 이용한 부스팅이죠. 이제 로버스트하다는 강점이 있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리스크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실용적인 건 앞에 캣이 붙었잖아요, 그죠? 카테고리 변수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이제 특징이 되는 부분, 여기서 이제 원활 인코딩을 내장을 한 상태 자동적으로 원활 인코딩을 하되 이제 맥스 인코딩해서 카테고리가 5,000개 있다고 해도 5,000개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제한된 몇 개까지의 카테고리 변수로 카테고리를 이제 원합 변수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델을 만드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알고리즘 내부에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인포메이션 하이딩 개념이 됩니다. 속도가 어떤 결과에서는 뭐 한 XGBoost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빠르면 좋겠죠. 일단 성능이 동일하다고 쳤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원활 맥스 인코딩을 쓰기 때문에 맥스 사이즈를 지정하는 파라미터라는 게 존재하고요. 맥스는 최대가 파이썬에서 한 255개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무제한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절하는 게 이제 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4년에 XGBoost 그리고 2017년에 초반에 LightGBM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알고리즘이 등장을 하고 2017년 4월에 캣부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결국 이 이슈들을 조금씩 극복하는 형태로 계속 조금씩 변화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는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캣부스트가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게 계속 나오겠죠. 한 사람들이 비교를 해놓은 걸 보면 XGBoost 여기서 트레이닝 0.999였는데 테스트 0.789로 떨어졌어요. 근데 캣부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보시면 0.816 AUC가 올라갑니다. 그죠? 184초 걸리던 게 프리딕션 14, 트레이닝 970에서 390 빠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파라미터 튜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상당히 짧아진다. 자, 이건 뭐 획일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그렇게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의 벤치마크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인데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앞에 이제 주로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 타겟 레이블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용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그 언슈퍼바이즈 러닝 문제죠. 그래서 그 일련의 데이터 레코드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옵저베이션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특이한 놈을 찾는다.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케이스를 찾아내는 게 이제 그 아노말리 디텍션이고, 그 아노말리 디텍션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원 클래스 SBM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등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리 기반의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입니다. 얘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무작위로 스플릿을 시키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를. 그리고 그 무작위로 스플릿을 시킨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앙상블이 되는데 그때 스플릿을 아무거나 시켜놓고 아무거나 시켜놓고 근데 이제 그 그룹이 아무거나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스플릿 할 수 없게 그 해당 그룹 안에 이제 영역에 개체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쪽이 스플릿 됐다 한 두세 번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못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그 트리 기반의 참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몇 번 내려가다 보면 이 끝나겠죠. 끝나고 나서 트리가 완성이 됐다고 치면 밑으로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근처에 많은 개체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비슷한 애들이 여기 이제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간 애는 개체가 그 근처에 없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스코링을 해버리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곽에 있는 애들하고 모여있는 애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트리가 밑으로 많이 내려간 거, 여기는 적게 내려간 거. 결국 이 트리의 뎁스가 짧으면 평균적으로 트리의 뎁스가 짧다. 그러면 얘는 아노말리, 그러니까 근처에 아무도 없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뭐 활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도 이슈가 되는 게 sklearn을 우리가 파이썬에서 쓰면서는 여기서는 오직 그 숫자 변수들밖에 못 받아요. 근데 R을 사용을 했을 경우엔 R은 자동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R에 있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패키지는 여기 이제 카테고리 변수들을 내부적으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아노말리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상당한 강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근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걸 뭐 이제 그 중에서 아노말리 디텍션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 파이썬에서 한번 돌려봤는데 보시면 이 커널은 이제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하고 리런 딱 돌려봤습니다. 그 커널을 그냥 다시 한번 통째로 돌아라 해버리면 뭐 알아서 돌고 있겠죠. 돌고 있을 텐데 고양이는 뭐 사실 상관없는 겁니다. 연습이니까.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썼냐면 은행의 타겟 마케팅,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변수들이 있어요. 자, 메리털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파산 여부 등등등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텀 디파짓이라는 상품을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그래서 여기에 뭘 적용해 봤냐면 여기 이제 변수들인데 age, job, marital, education, 그 다음에 loan, housing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이제 그 고민거리가 뭡니까? XGBoost를 한번 돌려보려고 보니까 카테고리가 피처들을 체크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피처들을 이제 또 원활 인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메리탈, 메리, 싱글, 디폴스트 이런 식의 이제 일일이 원활 인코딩을 해주죠. 에듀케이션. 뭐 뭐냐면 에듀케이션도 어디까지 나왔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다 원활 인코딩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 작업이 만약 카테고리가 변수가 많다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day of week 이거 월화수목금 다 원활 인코딩을 바꿔줘야 돼요. 이건 엄청난 숫작업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처들을 구성을 하고 나면 이제 우선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를 돌려보는데 랜덤 포레스트가
랜덤 포레스트가 원하는 코딩이 되지 않으면 파이썬에서는 안 돌아가요. R에서는 원하는 코딩 상관없이 그냥 바로 돌아가지만 1000개 정도의 트리를 생성을 시켜볼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안 걸립니다. 1000개의 트리를 이용을 합니다만은 조금 도는 시간이 있지만 그래봤자 결과가 끝났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변수의 중요도가 쭉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R에서와는 달리 파이썬에서 이제 스케일러를 사용했을 때 is Piacom success, is Java student 학생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카테고리의 레벨이 하나의 변수가 되니까 이제는 또 중요도의 유용성이라는 게 파이썬에서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R에서 우리가 탐색적인 용도로 또는 변수 선택을 위해서 다른 시각적 분석을 위해서 미리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던 그런 장점들이 상당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코어가 나온 분포를 받고 ROC 보니까 ROC를 보니까 0.9991 나왔네. 이거 ROC가 굉장히 좋습니다. 테스트 파티셔닝 한 거지만.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탐색적 분석을 좀 더 하겠죠. 뭐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슈퍼바이즈 모델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일 수도 있을 텐데요. 수치형 변수들 이제 분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같은 그 입력 변수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쪽은 연령입니다. 연령하고 밸런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제 그 입력 변수에 대한 탐색적 분석 차원에서 들여다보게 되겠죠. 듀레이션하고 에이지하고 그 다음에 타겟 변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살펴볼 거고요. 뭐 이런 일련의 이제 EDA 과정을 거쳐서 컨퓨전 매트릭스 모델을 이제 픽스했다고 치면 컨퓨전 매트릭스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보니까 액큐러시가 98% 정도 나왔네요. 그죠? 테스트 기준으로.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랜덤 포레스트조차도 XG 부스트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랜덤 포레스트조차도 원하는 인코딩을 써야 된다는 건 상당히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나쁜 방법이라기보다는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툴이 뭐가 없을까? H2O가 있었죠. H2O에는 여기서는 카테고리 변수를 자동으로 핸들링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랜덤 포레스트나 XG 부스트를 쓰더라도 이쪽으로 가면 일이 좀 쉬워질 수가 있겠죠. 랜덤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번에 이제 캣 부스트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캣 부스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 캣 부스트라면 이때는 이제 원하는 코딩 부분이 생략이 되니까 중간 과정을 좀 이제 그 건너뛸 수가 있었고 캣부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함수를 캣부스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가 여기는 이터레이션을 1000 정도 줬습니다. 얼마나 걸렸나 볼까요?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을 보면 되겠죠. 2분 정도 걸렸어요. 뎁스를 4로 줬습니다. 뎁스가 8이 되면 하나의 트리가 1000개를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트리가 8개 단계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생성 시간이 자동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8 정도 갔을 때는 몇 분 더 걸려요. 이게 뭐 조금 더 걸립니다. 시간이. 도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자, 캣부스트는 돌리고 나면 끝에 보시면 아웃풋을 보면 베스트 핏이 어느 정도였는데 그 베스트 핏이 어느 이터레이션이다. 몇 개 트리 때 끝이다 이거죠. 그죠? 지금 돌렸더니 46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46으로 해서 모델 슈링크를 씁니다. 왜? 트리가 많아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정도 트리에서 세웁시다. 이 개념이 되는 거죠.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자, 돌으라고 하고 보시면 2분 정도 돌아가요. 이렇게 이제 돌리고 나서 모델 싱크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사용을 해서 모델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델의 스트리드를 버리는 거죠. 거기까지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돌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 결국 이제 러닝 레이트 조절하고 옵션 같은 부분 생각을 해야 돼요. 위에서도 지금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여기 0.01로 디폴트 줬습니다만은 이 파라미터 튜닝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일종의 그리드 서치 같은 게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얼마나 왔나 볼까요? 22초 정도 왔습니다. 미리 내려가서 보면 자,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ROC 같은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해 봤어요. 다 돌았나요? 다 돌았네요. 46이네요. 46입니다. 베스트 이터레이션 46이니까 46에 맞췄고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니까 15개, 1개 정도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98.82.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이 데이터셋. 지금 여긴 데이터가 한 45,000건 정도 되는 데이터셋인데 ROC를 보니까 0.97. 아까 랜덤 포레스트가 얼마였죠? 랜덤 포레스트가 살펴보면 집계를 했는데 0.9991이었어요. 파티셔닝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0.9991입니다. 자, 이게 뭐 누가 딱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죠. 카테고리 변수들을 원활 인코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원활 인코딩 할 때 그 어떤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포함시키는 것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이 사실 알고리즘을 최종적으로 어떤 걸 적용하냐보다 훨씬 더 중요도가 높죠.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과정적으로 봤을 때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이 원활 인코딩을 건너뛸 수 있다고 보면 카테고리 처리 부분은 훨씬 더 단조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작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디시전 트리인데 디시전 트리를 보시면 여기 트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문제는 뭐냐? SQL러는 디시전 트리조차도 뉴메릭 피처만 사용할 수 있어요. 결국 탐색적 분석, 여기 트리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대한다기보다는 탐색적 용도로 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모델을 디시전 트리 많이 쓰는데 이게 숫자로 된 변수가 아니면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원활 인코딩을 많이 한다고 치더라도 원활 인코딩으로 막 쪼개진 것들을 갖고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봐야 트리로 전체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제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고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